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은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손실분담이란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경우에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 이외의 일부 채권자도 손실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오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국내에 도입이 되면 시장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파산, 계약 이전 등과 같이 부실금융회사를 폐쇄시킬 경우 우선 변제 채권 등을 제외한 일반 채권 보유자는 이미 손실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는 새로운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에 논의되고 있는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는 부실금융회사를 경영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보유 채권의 청산 가치를 상회하는 수준의 손실 부담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가 도입이 되면 다른 정리수단이 활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보면 경영정상화 과정에서의 채권자 손실분담은 인수, 합병, 공적자금 지원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의 경우 작년 6월에 스페인의 방코 파퓰러 은행을 타 은행 인수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채권자 손실분담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억 유로 규모의 방코 파퓰러 후순위 채권자가 주식 전환이나 전액 상각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분담하였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에도 부실금융회사 총 부채의 8%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손실분담을 선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감안해 보면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더라도 금융회사의 손실을 채권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부담만 늘어난다는 우려는 기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닌데다 다른 정리수단과 함께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청산 가치를 상회하는 손실분담 가능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국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손실분담 규모가 파산 시의 청산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산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정상화 과정에서의 채권자 손실분담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정리당국이 어떠한 정리 전략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전략은 단일 개입 방식과 복수 개입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일 개입 방식은 위기 시 손실은 모회사가 흡수하여 자본과 유동성이 자회사로 이전되고 모회사의 정리 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자회사는 중요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복수 개입 방식은 위기 시 손실을 모회사로 이전하지 않고 지역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지역 단위별로 정리 절차를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정리 전략에 따라 손실분담 채권자, 손실 흡수력 보유 주체, 자금 조달 비용 등이 달라지므로 금융회사는 이를 감안한 영업 전략과 해외 진출 방안 등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채권자 손실분담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회사 정리체계 구축 계획이 지난 2015년 10월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금융안정위원회가 실시한 한국동료평가에서는 동계획이 예정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의 도입 목적, 즉 대마불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 완화와 납세자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동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